사업 설명회를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부산에 28일 하고 오늘 4월 1일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강사는 말레이시아에서 솔트 왕국의 한국 대사로 계시는 따또 최동석 대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정말 그 아름다운 사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최대한 오히려 많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업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역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그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롯데백화점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서비스업체 그런 것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한 그런 업체에서 수수료가 벤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따또 최용석 한국 대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거창스러워서 부담 많이 됩니다. 근데 계단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환자는 전대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치료사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선 오늘 컴퓨터가 읽지를 못해요. 제가 파일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따가 아직 아마 회장님 이거 주실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인피니티 프레임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3개국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블록체인 중에서 UV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자꾸만 용어 나오면은 헷갈리실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정보가 서로 공유가 돼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해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서 은행 쪽에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 과거에 은행 쪽에 계셨던 분들 안 계시는 분들. 은행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요? 이자를 벌죠. 이자를 벌어요. 예. 돈 빌려주고, 내 돈 빌려주고 지들이 돈 벌죠.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 아니, 내 돈 보내는데 왜 수수료를 받죠? 맞아요. 맞는데 은행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거에 따른 페이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그쪽에다 안 주고 내가 갖고 있으면 은행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기술, 돈을 빨리 전달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만큼 수수료가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JD 모건스 같은 이런 데서는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유비 기술을 이용하는 거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3년 후에 지금 금년도에는 전 그룹의 시스템을 다 바꿉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60%가 다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비 체인으로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해킹 당할 염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기술입니다. 어렵게 자꾸 기술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니들은 어떤 기술이니?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바로, 유빅 기술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유빅은 지난해 그 유럽에서 코인 오브 이어라 그래갖고, 코인 중에서 제일 빠른, 그리고 안전한, 이래갖고 대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들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암호화폐를 현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찰은 사용되고 유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 코인만 갖고 있으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 코인을 현찰화시키는 기술이 저희들 기술입니다. 크리스토 커런시라 그래갖고 바로 암호화폐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은행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장점이야? 예를 들어가고 미국을 가신다 그러시죠. 미국에 가시면은 환전하셔야죠. 한전에서 환전하지 않고 한화로는 유통이 안 될 테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들 카드만 갖고 가갖고 그쪽 은행에서 긁어버리면 됩니다. 얼마까지? 맥시멈 8만 불까지. 그러니까 건 1억 가까이를 한 달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 같네. 환전 수수료 안 내니까 어느 나라 가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네. 수수료가 싸니까 낫네.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수수료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리고 카드 회사랑 제휴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은행 수수료라고 얘기하면 에이 도둑놈 그럴 테니까 카드 수수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은행 수수료가 이미 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카드 수수료 외에는 많은 게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카드보다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그렇게 쌉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전소가 필요 없습니다. 환전소가 필요 없이 언제든지 카드만 갖고 나와서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1월 달에 한국 나올 때 있었던 호텔이 무슨 호텔이죠? 용산에 있는 호텔이요? 드래곤. 거기 가갖고 이걸로 결제했습니다. 호텔 비용 결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ATM 기계, 현금 지급죠. 현금 지급기 갖고 다 인출을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그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는 사실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로 긁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되죠. 어디든지 백화점에 가셔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까 편리할 겁니다. 기존의 카드랑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거꾸로 암호화폐, 쉽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받아갖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심어줍니다. 일례로 상점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반적으로 현찰이라든가 카드만 받고서 거래하시던 분들이 만약에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갖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갖고도 결제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통계상 보니까 매출이 30% 이상 올라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죠 지금? 460만 예, 벌써 올랐군요. 30에서. 네, 460만 원 정도 됩니다. 460만 원에 예를 들어가고 밥값 나온다고 해서 몇만 원이니까 0.0000 이렇게 나오니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더 발생시키는 거죠. 내 돈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소비가 자제가 잘 안 되는 것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들의 그 단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현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코인 이름이 아니라 인피니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프레임 안에서 유통되는 것이 코인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코인은 하나의 그 전달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를 보고 저기 그 암호화폐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등락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요즘 유행하는 게 캐시인가요? 페이. 페이라 그래갖고 사면은 적립되는 걸 더 준다고 하는데 그거 믿어지시나요? 저는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엑스트라를 몇십 프로씩 줘요? 그건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더 많이 발행해 놓고 나서 허수죠. 허수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갖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 자, 그렇다면은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그게 안 되니까 사이트 보시면 좀 편할 텐데 저희들은 수익을 세금대로 봅니다. 우선 수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카드를 사용합니다. 내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내 통장에 돈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내가 원하는 액수만큼 카드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본인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죠? 코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통용되는 것만 해도 한 1,500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정도 리스트에 들어가야만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처럼 나홀로 이렇게 코인들은 코인이 아닙니다. 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수 갖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코인을 갖고 있다 그게 다 코인이 아닙니다. 코인은 돈처럼 유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저희들은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럼 그 안에 있는 돈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어떤 코인이 되냐? 저희들 코인은 당연히 현찰 되겠죠. 비트코인 되겠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거기서 저기 그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건 어느 건지 잡아다 거기다 놓으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엑스체인지 해갖고 거기다 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코인이 나는 너무 많은 거 싫어. 한 3가지만 할 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면 놔두고 가격 떨어지는 거 있으면 얼른 캐시로 돌리면 돼요. 캐시로 돌리는 건 이미 그 순간에 판 걸로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돼요. 설명이 어려운가? 이해가 됩니다. 비트코인 말고 또 뭐가 있죠? 여기 이더리움 있나요? 또 뭐가 있죠? 대시. 예? 대시도 있고. 대시도 있고요. 디오도 있고. 리플 있고. 이오스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코인만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 올라갈 때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4개를 풀어놓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봐서 이거 돌려갖고 거기다가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올리죠. 떨어질 땐 또 빼야 되니까 안전자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한 4개 놓고 제일 올라갈 때 거기다가 엑스트라 찍어갖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그건 압도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증권 사장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은행입니다. 왜? 모든 기록은 밖에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만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암호. 상대편이 나를 몰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상대편이 패를 다 한다면은 꼼짝없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렇지 않나요? 저금 통장에다 딱 넣는 순간 정부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송금 딱 하면 이거 안 돼.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소명해. 뭐 이거 블랙이야 아니야? 뭐 이래가면서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건 위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딱 하나 해킹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돼요. 서로 거래를 할 때 거래하는 당사자한테만은 내 패를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록이 노출이 돼요. 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찍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기록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화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다.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져. 그러면 그거 이외에 전자지갑으로 돌려 떨어지기 전에. 그랬다 올라가. 오케이 이거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꿔. 뭐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뭐 위험 리스크가 없죠. 지금처럼 뭐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 떨어지는데 말이야. 빨리 거래소에 가고 바꿔야 되는데 컴퓨터가 다운됐대. 움직이지도 못한데 뭐 이래고 그리고 난다. 몇십만 원 빠졌는데 내일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 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를 갖고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 카드를 갖고 산거래,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역대금 같은 거요. 무역대금 가려면 그 많은 자금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은행 거래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 암만 빠른 대금이라도 3일 이상 걸립니다. 송금을 목요일날 하면은 틀림없이 화요일날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데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내 돈은 이미 나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딱 띵. 불과 10분 안에 모든 결제가 다 끝나버린다고요. 확인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물건 줘도 돼요.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세요. 일주일을 먼저 돈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지금 내가 물건이 나가는데 원료 다 투자하고 했는데 돈이 바로바로 들어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세상은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한국을 떠나간 지가 한 30년 됩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도 좀 빠른 편이었는데 전직이 기자였습니다. 저희들 30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삐삐 하나씩 차고 있었어요. 이놈의 그 삐삐가 다방 지하실에도 터져갖고요. 할 수 없이 이게 농땡이를 못 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것이 제가 이제 가갖고 살다 보니까 핸드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핸드폰이 나오는데 그때 투지폰인데도 왜 그렇게 비쌌는지요. 귀가 멍멍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용하다 보면 귀가 굉장히 멍멍했던 거. 그 다음 나왔던 게 거의 무게가 이만한 거예요. 그거 보안교육까지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꼭 그렇게 사용하던 것이 아니 웬일이에요. 핸드폰 안에다가 카메라도 집어넣었죠. 녹음기도 집어넣었죠. 아니 노트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지금 컴퓨터 행세를 해요. 가격은 컴퓨터보다 더 비싸고. 그죠?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해요. 근데 어떤 쪽으로 변하냐면은 편리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카메라에다가 녹음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조그만 폰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옛날에 사진 찍을 때 인화하고 뭐 이래갖고 뛰어다니고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인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잭에다 연결하면 프린트를 하잖아요. 세상은 틀림없이 편리한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세상은 틀림없이 보다 더 싼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늦어요. 왜 늦냐면요. 이유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늦는 이유. 국민이 너무 빨랐어요. 네? 국민성이 너무 빨라가지고 앞서가니까 그게 법률적 오버, 그러니까 겉도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변하는 만큼 법제화 만들기가 너무 느립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미 국경이 없는 사회 살거든요. 물건이 내수가 아니라 그냥 웬만하면 수출 쪽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 하는 어느 나라가 숫자가 얼마나 된데 뭐 이러면은 선거 계획부터 그렇게 짜거든요. 이제 국제화가 됐어요. 국경이 없어요. 농사를 외국에서 져도 한국인이 지면은 갖고 오면 국내산이 돼요. 농업 전문가 아까 어디 계시나? 아까 계셨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갖고 뭐 브라질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한국 농민이 거기 가셔서 농사 지어갖고 한국에 갖고 들어오면 국내산이 됩니다. 일정 기간 때문에. 브라질산은 아니거든요. 지금 국경이 없어졌어요. 나라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관리하기가 현찰 꽉 잡고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돈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건 정권 유지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이 돈이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다 젊으신 분만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노후도 생각한다고요. 내 자식한테 내 평생 벌어갖고 이렇게 뭐 집 하나 마련해 놨는데 내가 죽을 경우 그건 40%를 띠끼잖아요. 세금이. 그럼 저거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팔아갖고 이렇게 흐지없이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을 저거 팔아야 돼요. 40%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 평생 땀 흘려서 했는데 내 자식한테 줄 때는 써보지도 않은 돈 40% 가까이가 날아가 버리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그 수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에다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변호사 불러갖고 야 혹시나 내가 죽었을 경우 이 암호화폐 그 파스워드 그러니까 비밀번호 내 자식한테 가르쳐줘. 그거 모르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유산상속 아주 간단합니다. 변호사한테 그것만 시켜놓으면 돼요.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물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고 기록이 없는데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사용한다? 그러면 돈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나갈 수 있도록 뭐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부 규제에 일부러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자꾸만 규제 쪽으로 가려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빠르고 보다 편한 데로 간다니까요. 세상의 대세는 대한민국이라고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변할지 내일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상의 상거래에서 가능하다. 물건 구매도 암호화폐를 지불해갖고 물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왜 하는지 이따가 이제 소득 때문에, 수익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가게, 상점,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업자들이 있으시면은 무료로 레지스트를 해드립니다. 등록해갖고 바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제 우리들이 마크가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받는 업소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인증 마크처럼 마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뚝 보다가 나 비트코인인데 그거를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여태까지는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태까지 없었다라는 건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편리함 속에는 편리함 만드는 이유는 수익 구조를 또 창출시키기 위한 부분인데요.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시겠죠. 내가 외국을 가는데 이번에는 골프 치러 저기 필리핀으로 가볼까? 그런데 한 얼마 쓰면 될까? 한 400? 오케이. 그러면은 비트코인 사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 있는 것을 이웰렛으로 넘겨갖고 그냥 갖고 가요. 요즘 삼성에서 나온 신형 폰이 이웰렛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냥 아니면은 그거 갖고 카드로 해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내가 소개해 주신 분이 그렇게 사용할 때 그분은 사용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냐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셔도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반대급부로 그거 소개해 주신 분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돈만큼의 자기 수당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이 나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상에 내가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암호화폐로 이제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매된 액수만큼 나한테 수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생겨요. 그렇다고 그 사용하시는 분이 크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카드 사용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연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하나 했는데 거기서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 매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그 수당을 다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 업체가 문 닫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참고로 그 공항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면세점이라고 있습니다. 면세점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면세점의 그 1년 유통이 보통 한 3조에서 한 5조 간다고 해요. 근데 그거 하나 연결한다면은 얼마나 될까요? 수당이 상당하겠죠. 뭐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컨트랙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업체라고 해갖고 그 비트코인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받고 우린 현찰만 받습니다. 이렇게 적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걔네들이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지. 일례로 우리나라 면세점의 60%가 중국인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사실은 보따리 장사들이 한국에 올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이제 한 30년간 살았으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각 나라마다 갖고 다니는 돈을 검사를 해요. 이민국에서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하러 왔어요? 그 얘기는 너 돈 쓰러 온 거니? 아니면 돈 벌러 온 거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들이 어느 금액 이상이면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 신고 안 하려고 배에다 전대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카드를 사용해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액수 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더라도 배에다가 돈 차고 들어오는 거죠. 걸리면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강도의 위험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갖고 이 카드 하나만 딱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시죠. 보따리상이 암만 구매를 많이 한다 그래도 1억을 구매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또 보따리상들이 이거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바로 그래갖고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그거 하나만 해도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피는 거죠. 백화점 매출도 상당합니다. 백화점들이 주로 저기 많이 하는 것이 VIP 그 고객들, 사실 그분들이 빠지면 매출 그리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서비스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VIP들 중에서 저기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뭐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죠.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심심풀이로 그리고 혹시나 이거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래갖고 구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VIP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했을 때 비트코인도 결제할 수 있었다. 그 얘기는 VIP들한테 굉장히 프라우드를 갖고 있거든요. 매출이 더 올라가고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시스템이 없었어요. 암호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소개할 때가 많죠. 동네에 가서 목 좀 좋은데 좀 매출 좋아. 가보니까 깨끗도 해. 어머 거기다가 막까지 있어. 뭐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야 이렇게 좋은 데서 매출 이렇게 올라가서 장사가 다 되는데 조금만 더 잘 될래? 어떻게 해? 그냥 돈 많은 놈들이 쓰게끔 해. 비트코인도 저렇게 결제할 수 있게 해. 그럼 국내 사람만 필요한가? 외국인들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수당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단지 그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만들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런 온라인상이라든가 오프라인상의 부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갖고 A라는 식당이 있다고 치죠. 저는 지방에 요번에 그 며칠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이제 반 외국 놈이 돼갖고, 그리고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도, 저 어디서 뭘 먹지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갖고, 내 핸드폰을 딱 켰는데 가장 가까운 곳 이거 탁 치니까 쫙 뜨면서 A라는 업체 가는 길, 그리고 거기에는 비트코인을 했을 때 결제를 20%를 깎아주더라, 10%를 깎아주더라. 그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걸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할 수 있도록 영문판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그걸 보급해서 뿌려드려요. 그러면 자연 광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도와드립니다. 편하죠. 업체 구성하기도 편하고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에 상품 올리면은 뭐 전 세계에다 뿌려주니까 아마 지금보다 매출이 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은 꼭 상품 같은 경우는 얼마를 깎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고 딜링 먼저 하거든요. 그런 상품들, 우수 상품들에 대해서 올려놓고 난다. 그걸 저희들이 마케팅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매출 올라오는 거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만히 있어갖고 올라가는 건데 저희들도 행복하죠. 왜 그러냐면 코인이 많이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저희들 코인도 올라가거든요. 왜? 이 카드를 만드는데 카드 안에 90%만 비트코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는 저희들 코인이 쿼크 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한번 저기 영국이나 미국 쪽의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데가 핸드폰 괜찮으세요? 그거 안 깨지면 괜찮은 거예요. 튼튼하네요. 삼성이 확실히 좋아. 코인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COINMARK 마켓 ET인가? 그렇죠. 그것이
TV에 이렇게 보면은 뭐 요번에 얼마 뭐 이렇게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장외 그 저기 거래소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 마켓입니다. 그 코인 마켓에 들어가 있는 돈만 그 코인만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뭐 잘 나간다 그러면 거기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이름 없으면 절대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 그래서 코인 마켓에 그 가격이 이제 쫙 뜨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거 몇 시간 동안에 얼마나 했어? 그리고 가격이 얼마가 됐어? 그게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어? 일주일 대비 얼마? 이런 식의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왜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빠졌네. 90%는 그 카드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쿼크를 한번 쳐보시면은 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스펠링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Q 네. W A R K. 책자에 다 있습니다. 네. 책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쿼크를 보시면 사실은 쿼크가 금년이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의 이유를 이따가 컴퓨터가 있으면 되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기 그 코인이 올라가는 게 4년 이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니 너한테 나 맞추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 되겠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통책이라고 되어 있죠? 암호화폐는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맨 처음에 전 세계가 공포를 합니다. 우린 이런 기술로 인해갖고 해킹도 안 되고 안전하고 빠릅니다. 편리합니다. 단,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 몇 개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개면 1억 개를 만들겠습니다. 요거 한번 만들고 나면은 100년 동안 못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따이더니 1억 개입니다. 이러고 어느 날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공표를 해야 돼요. 첫 해는 얼마, 두 번째 얼마, 세 번째 얼마, 최대한 10년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 숫자가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오를 수 있다,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요. 어느 코인이든지 실질적인 ICO 올라가는 업체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 쿼크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개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발행합니다. 그래야지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해도 똑같을까요? 그땐 점점 줍니다. 그렇게 해갖고 사실은 3년만 딱 지나면 절반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앞으로 유통할 수 있는 게 여태까지 돈의 반도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흔할 때 가격이 비싸질까요? 아니면 흔하지 않을 때 가격이 비싸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똥값이에요.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4년째 되면은 여기 보시면요. 요거를 다 더하면 벌써 70%가 돼요. 전 세계에 70%가 유통됐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년도에 점차 나오는 것이 뭐 30% 나온다는 얘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유통체계를 항상 그 코인 같은 경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혹시 투자하실 때라면 4년 차 넘는 것들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4년 차까지는 바닥으로 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4년 차까지 지탱했던 그 가격은 제일 바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싸죠. 지금 360만 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카드를 이렇게 만들 때는 90%를 비트코인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인 10%를 지급합니다.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통장을 만드신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한 분이 개설할 때마다 10%의 코어크를 판 겁니다. 이미.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회원수가 늘으면 늘을수록 저희들은 그만큼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있습니다. 왜 이득이 있냐고요? 지금 코어코인 금년에는 몇 개나? 1,500만 개거든요. 금년이 1,577만 3천 뭐 이렇게 나갔는데 1,500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코인수 이런데 지금 바닥 시세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코인 마켓 쳐보시면은 0.01 이렇게 나갈 겁니다. 1,500만 개면 동그라미가 아니야. 저봐요. 빼셔야 돼. 아 그래요? 해피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셨어요. 자, 지금 US 달러로 했을 때 0.01 매수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때는 5도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0.01로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2개 빼면은 계산 아까 잘 하셨는데 여기 맞는 계산이죠? 15만 불. 아닌가요? 공 더 빼야 돼요? 전체가. 예. 전체가 US 15만 불이면 금년 거 다 사버리거든요. 금년 걸 다 산다는 얘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가격이 뛰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코인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런데 한국만 있나요? 지금 전 세계 다 있거든요.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 하나 나오는 마다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들 회사는 사실은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요. 코인을 사세요가 아니에요. 유통하세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세요. 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제가 흔히 하는 장면인데 자, 제가 저기 두메나 산골 한번 가봤습니다. 가갖고 여인숙에 여관에 가갖고 이제 투숙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여인숙 사장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여인숙 사장님이 얼마 전에 고기를 사드셨는데 그 외상에 하셨어요. 그래 고깃값이 외상도 있고 고깃값 사장님께서는 세탁소 사장님한테 또 외상이 있어갖고 서로 이렇게 물리는 관계였어요. 자, 세탁소 사장님께서도 뭐 얼마 전에 친척이 오셔갖고 여관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 안 내셨잖아요. 자, 그럼 각자 빚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와갖고 얼마에 이러고 드렸는데 그럼 몇 푼 안 되니까 서로 갚은 거예요. 그러면 빚이 탕감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있으려니까 그럼 청소 상태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전 다른 집으로 옮길래요. 제가 돈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되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죠? 사장님은 없어요. 근데 모든 분들은 다 빚을 탕감해 버렸어요. 유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돈을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끼고 앉아있으면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소비를 권장합니다. 돈을 돌게끔 하는 거예요. 돈이 돌면은 다들 행복해지실 수 있다니까요.
제 돈은 본전이고 다들 빚을 갚았어요. 부담이 없어져요. 이런 로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할 때 이와이면은 이걸로 하십시오. 그분들이 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신 그 수익은 다 공여가 되는 거죠. 구매를 하십시오. 거래하시는데, 안 돼. 요즘 온라인 잘 된다는데, 온라인에다 올려봐. 거기서 거래하는 금액이 일정 부분은 무조건 간다니까요. 식당 잘 되는데, 뭐 더 잘 되게 한번 해보지? 그분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저한테는 계속 온다니까요. 넌 진짜 현명하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스마트한 세상을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 참 내가 어렸을 때 저랬으면 난 지금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할게요. 예. 처음에 코인을 hen차라는 기술 예. 말씀하셨죠. 예. 크리스토 커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술이 이제 인피팅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예. 다른 데는 없다 이거죠. 아니죠. 기술이라는 건 특허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카드를 까는 것도 전 세계에서 딱 봐갖고 얘네들이 준비해서 이 정도면 요거 나오겠네 이러면 그 다음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노출 안 한 게 4개가 더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선도로 가는 거죠. 새로운 기술 만들었다고 해갖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불과 6개월 안 됩니다. 다 카피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시장에 돌고 나면요. 향후 1, 2년 내에 다른 데서도 코인을 캐시로 합니다. 특허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을 크리스토퍼 커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냐면 사실은 그거를 암호화폐잖아요. 근데 은행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리킷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녹여요. 녹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녹여갖고 화폐처럼 가치를 만들어서 카드사에다가 그 가치 밸류를 전달하니까 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 기술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간다? 온라인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3년 이전에는 절대 이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하다못해 정시 일가에서 하고 있는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코인하고 펀드까지는 수백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뭡니까? 유통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술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피니티움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세계 최고의 기술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예. 듣기로는 각 코인 회사라고 하는 회사마다 자기네 코인을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넣어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TM기에서도 현금 대출하고 사용하고 비자 마스터니까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보셨어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게 비슷한 기술이다 하는 맞아요. 그 말뿐입니다. 그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세계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쇄들 이렇게 보면은 비자, 마스터 이렇게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하고 비자 애들하고 싸웠어요. 영국에 가서. 거기 본사가 영국에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한도를 자꾸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마스터는 마스터 카드에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고객이 VIP 고객인데 안 돼. 그래 그러면 번해. 그리고 걔네들 번하고 유니페이로 잡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말이 그렇지 1억씩 뺀다라는 건 정부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가 되거든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인력페이 타는 건가요?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도 3,000명 회원이 넘으면은 유니온페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카드사하고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카드 조율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설명이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일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그러면 저기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그 상거래 할 수 있는 뭐 쉽게 하면 이제 기존의 개념들은 가맹점을 이제서 한국에서는 새로 맺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가맹점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느낌상. 그리고 혹시 뭐 보증금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보증금 없어요. 단지, 그분의 그 인포메이션만 주면은, 그리고 소개하시는 분이 컨트랙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지해 주시면은 보증금 없이, 어떤 부담 없이, 저희들이 그분들을 저기 띄워드립니다. 연결해드리고 바로 저기 받을 수 있게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드립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소개하시는 분한테는 그 총 매출액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그 가게에서 거래되는 모든 매출은 그분한테 드립니다. 그럼 가맹점에서 어떤 도구, 툴을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카드만 하고? 그럼요. 카드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인터넷에 저희들이 사이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돈 들어가거나 부담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레 소개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쪽에서는 미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 10년 있다가 네가 이 자리에 와서 강사해라. 얘. 다운을 받는다고 어떻게 다운받는 거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카드를 하면 결제하면 아니. 그 다운이라는 건 예를 들어갖고 A라는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에서 뭐 특별한 뭐 기계를 설치하는 이게 아니라 컴퓨터 상에서 저희들 프레임, 그러니까 인피니티 프레임 딱 해갖고 그 회원 등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바로 가 있어요. 그 다음 그냥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 지금 되는 거예요? 유럽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유소부터 시작해갖고요. 주택까지도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걸로 다 합니다. 아시아 쪽에는? 아시아 쪽에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돼 있고요. 말레이시아.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조만간 저기 중국에서, 오프닝 할 거고요. 인도에서, 제가 나올 때, 미팅을 갖고 나왔으니까, 인도에서도 터질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은 언제 들어가나요?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몇 개 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갖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럼요. 예. 그 회원이나 그 시작한 지 연역은 얼마나 돼? 기간이?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됐습니다. 예, 4년 됐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통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 마켓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이미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나라마다 한 거는 지난 해부터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솔직히 아주 좋은 획기적인 기술인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예, 또 전혀. 비트코인으로 손해본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죠. 오늘 이 자리도 상당히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저기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설명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들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문 증권 맵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3개나 4개 많아봤자 그 정도로 그렇게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더 많아 갖고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코인을 실시간 봐갖고 바로 급하면은 전자지갑이 그 몇 개가 있거든요. 핸드폰 외에도 그 사이트 안에 내 전자지갑이 있어요. 이외에는 바로 떨어지면 그냥 넘겨놓으십시오. 그 찾아갖고 내 지갑에다가 넣은 거예요. 현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실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드 발급은 어떻게 해요? 스페인에서 발급해갖고 나갑니다. 얼마 정도 걸리죠? 레지스터 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데는 통상 말레이시아까지 오는 데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현금을 넣을 수도 있나요? 코인을 바꿔서 넣어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유럽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보낼 때도 사실은 코인을 사놓고 매집해서 보내버립니다. 유럽은 거의 요즘 코인으로 하지 현찰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년 내에 이제 지폐들은 박물관에서나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실업자 될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행에 있는 사람들만 잘리는 게 아니에요. 해외 송금하다 보면 스위프트 코드라고 얘기하잖아요. SWIF 스위프트 코드라고 그래갖고 그게 내가 송금할 때 예를 들어 미국이면 미국 어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그걸 알려달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적게끔 그랬어요. 그래야만 송금이 되거든요. 스위프트 코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돈이 가는데 내가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해킹 안 되지. 안심하고 은행에 들어갔어. 그만큼 늦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비 시스템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고는 실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갑에 코인이 있는데 카드를 이제 쓰잖아요. 예. 쓰게 되면 그건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인이 환전이 돼서 이제 그 환전이 돼서 원화로 해가지고 결제가 되는 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문 잘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중에 접수해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은 결제 수단이 3개입니다. 하나는 앵화, 유로, 달러. 기본적으로 저희들 태생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기본을 유럽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유로로 쓰시는 게 좀 편한 게 어떤 거냐면 미국 달러도 그렇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미국하고 한 번만 부딪히면 이게 출렁거리거든요. 그게 그 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앵화는 스테이블하거든요. 안정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정적이라면 환차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가 강세인 나라에 가갖고 환전한다면 돈 적게 쓰고 많이 현지 돈 꺼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유로로 맞춰놨는데요. 난 죽었다 깨내도 싫어. 헷갈리. 난 달러로 할래. 그러면 본인이 바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한화는 거래 않는다는 거죠.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EM의 시세가 다르잖아요. 유로나 달러나 예. 그거를 예를 들어 하루 기준이나 일주일 아니면 고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예 그냥 저희는. 고정으로. 예. 그러면 이제 피출소에서 예.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엔화를 유럽 회사라 그걸 맞춰놓긴 했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게 제일 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달러보다 강한 게 엔화잖아요.
엔화를 참 유로. 유로가. 그래서 유로가 저희들한테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카드가 지금 발급돼 있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4월달, 이번 달에 나온다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전에도 뭐 지난해 나온다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는 게 유일하게 우리 인피니티움에서만 가능하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발급을 네, 다 네. 돌렸고요. 그 전에는 핸드폰으로 해갖고 다 돌렸어요. 지금도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회사를 못 바꾸려면.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베네핏이 있는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굳이 암호화폐까지 바꿔갖고 저렇게 할까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해외를 간다든가 유학, 뭐 자제분이 유학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습니다. 해외 벌써 몇십만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해도 그 1년에 1억 안 쓰고 가르쳐야지 1억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근 1,000만 원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못 보내요. 감사원에서 뒷조사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인 하나, 카드 하나 딱 주고 너만 한 달에 요금만 써. 통제가 가능하죠. 이번 달에 돈 넣었다? 띵동. 아빠가 컴퓨터는 잡고 있고 걔는 카드만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되죠. 근데 걔가 쓸 때마다 소개해 주신 분은 계속 그냥 학교 보낼 때마다 나도 벌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세계 코인을 이제 갖고 계신가요? 사가 있는데 지금 그 인피니tum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럼요.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예, 하고 가능합니다. 그 카드에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거래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유학 비용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통합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돈이긴 돈인데 내 주머니에 안 들어가는 하여튼에 오늘 보니까 시세가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얼마 해갖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개념하고 실제로 통계에 딱 있어. 이게 내 돈이구나.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X만큼 필요한 만큼 카드로 넘겨갖고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그러면 지금 10%는 코스코인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것도 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카드, 우리가 이제 저희들 기술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리스트 50번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코인 마켓에 보면 1, 2, 3, 2 이렇게 있습니다. 네. 50번까지는 다 그냥 혈차로 타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코인 마켓 순위 50순위 안에 있는 것은 예. 사면 언제든지 예. 동시에 예.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고 매매 가능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해봤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은행이자 증권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거래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모르죠. 돈을 어떻게 버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예. 예, 이 카드에 대한 그 코인에 대한 설명이시고
이걸 했을 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수당 구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점진적 상업 보너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시는 분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뭐 내 친구도 됐고 내 친척도 됐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됐고 야 인피니티 사용해 보니까 괜찮더라. 해외에 이렇게 송금하는 데 있어갖고 편하고 뭐 내가 그 하기가 편해. 뭐 이렇게 돼갖고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가입을 소개하신 분들은 소개해 주신 분한테는 16%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16%가 어떤 거냐면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통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 어카운트를 만드는데 50만 원짜리라거든요. 50만 원에 지역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50에서 60유로가 DHL 가격입니다. 카드를 그 DHL로 보내드리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분식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DHL로 보내드리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6%입니다. 근데 이게 그리 작진 않습니다. 이렇게 받아보면.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직급이 좀 있거든요. 직급 올라가면서 직급 수당이 나옵니다. 그건 각각 1% 정도 매출에 나오죠. 무한부. 이 외에도 이제 매칭 보너스부터 시작해갖고 일정 지금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추가 보너스 있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카드를 이 가입하신 분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그 보너스도 나갔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많이 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 수당은 다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레벨이란 말이에요. 아마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요. 한 9가지 보너스가 있으니까 뭐 그걸 다 얼마 말씀드리긴 뭐하고 직접적으로 쉽게만 로직을 가보죠. 카드 맨 처음에 하셨을 때 우선 수당 받죠. 16%요. 근데 이거를 사용할 때 얼마를 하든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 디바이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을 또 보내드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해외에 여행 많이 나가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자녀가 유학생이거나 뭐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 하시는 게 수당이 짭짤합니다. 우선 유학생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잖아요. 근데 액수가 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 상거래가 두 번째로 클 겁니다. 가게 하나 소개했는데, 그게 맛도 괜찮고 뭐 이래서 소문났어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결제를 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사람이 소개하신 분들이 받아가는 거고, 이 가게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건 가게를 소개하신 분한테 매출이 가는 겁니다. 총 금액의 0.75가 총 매출액의 0.75가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들이 나머지 0.25 갖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놀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가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상점 같은 경우, 슈퍼, 면세점 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1조만 해도 1조에 0.75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예. 카드 식당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을 소개해서 카드를 냈어요. 그럼 손님이 와서 가면 그 사람도 그 카드를 쓴 사람 찍어야 수익이 올라오고. 그렇죠. 안 찍으면 그냥 쓰는 카드를.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기존의 카드는 수수료 때문에 점차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 카드는 은행 이유 플러스 그 카드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똑같은 걸 사용하고 보면은 압니다. 그 입증이 바로 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무역도 괜찮습니다. 무역도 상거래 같은 경우도 상품이 오가면서 그 부분들의 커미션이 무역은 기본 단위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이게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어떤 상거래를 코인으로 한다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카드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50만 원씩 내고 그래야만 저랑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온라인상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예요. 온라인상이면은 국내 내수용이 아닌 외국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수를 했을 때 뭐 제가 예를 들어 제 상품을 팔라고 하면 코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코인으로 결제하려고 그러면 뭐 물론 자기 직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지만 우리 내에서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우리 이 카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초이스가 두 개 있으십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데 있어서 기존에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예. 엑스트라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코인만 갖고 거래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소비자들을 우리 그 인피니티 이 카드로 예. 해서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50만 원씩 넣어서 가입을 해야만이 서로 거래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전 세계에 몇십만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기존의 거는 기존의 것대로 하시면서 엑스트라로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이제 카드가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아마 저기 회장님께서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저희들 카드 쪽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소비자 쪽에다가 이런 어떤 가맹점들이 그 카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드 자체를. 많이 확산되겠죠. 근데 이제 위험 리스크가 너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용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카피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시스템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도 3,000명 이상 되면 바로 그냥 원하시는 은행에다가 연결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럼 카드사에다가 얘기하고 야 우리 거 이렇게 하고 우리 기술 여기다가 할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 발행만 하고 있어. 나머지는 우리 시스템 갖고 이렇게 해갖고 지급할 거야. 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가게에서 뭐 아이들 소비자 오면은 뭐 저기 저 버스 카드 팔듯이 이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이제 답하고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말만 이렇게 잘하는데요. 이게 그 정확한 용어를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카드를 이해해 주세요. 카드를 받아야만이 본인하고 이제 그 수익 거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그 그렇게 말씀인데 아, 그 그럼요. 카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 같아요.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카드를 발급할 때 우리가 50만 원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 50만 원 지불된 돈이 다 카드 발급하는 데 다 소비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0만 원이라는 돈이 회사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통장 계좌가 나옵니다. 계좌 나오고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를 우송하려면 DHL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 통장 안에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발급은 푼도 한 푼도 저기 16%를 주신다고 하는 건 어디에서? 저희 코인이에요. 저희 코인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예. 그는 그럼 가맹점 모집비로 회사에서 지급하시는 예. 겁니까? 그럼 이제 지금 50만 원을 내게 되면 그 DHL 비용을 뺀 나머지는 그 다 있어요. 코인으로 예, 드리는 거예요? 다 예, 받는 드리는 거죠?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니까 본인은 한 푼도 로스되는 게 없습니다. 예, 예. 오케이. 예. 그렇지. 이해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정확히 이해가 됐구나. 그러면 16%만 지급합니까? 아니면 2단계, 3단계? 아, 그거 있죠. 16% 밑은 요거의 절반이 나갑니다. 그 밑은 그거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몇 단계까지 나와요? 40기까지 나갑니다. 40단계까지. 40단계까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체 코인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수당 지급할 때는 저희 코인으로 유통 안 시키고요. 예. 비트코인으로 드립니다. 비트코인. 예. 모든 수당은 비트코인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좀. 그럼 나머지 지금 50만 원에 대한 차액도 비트코인으로 다 예, 줬다고.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90%, 커커 10%. 그런 겁니까?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내년 5월 달까지면 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첫 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이제 50만 원으로 오늘 환율로 계산하니까 유로가 1,280원 정도예요.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60불로 계산했을 때 76,800원 예. 빼면 50만 원에서 한 42, 3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그 50만 원을 다 쓰고 제가 이제 충전한다는 얘기 되고 추가로 그 카드에 네, 매입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 그건 안 들어가 DHL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그건 DHL 비용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제 이미 받을 다 게 받았으니까.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은 그날 그 시간 그 시세로 그냥 사서 매입하시면 치고는 돼요. 했잖아. 예. 하나의 수단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수단. 거래 수단을 만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 게 수단. 바로 그겁니다. 네, 거래 수단. 통용이 되게끔만 만들어 놓으면은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당이 나가도 회사로서는 마이너스 하나도 안 됩니다. 가맹점 모집이 많이 되는데. 그게 과맹점 모집이 많이 되고 돈이 돌아가면 그렇죠. 그만큼 이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모집비로 16%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대. 네? 일대. 아니, 회원 모집비. 그러니까 회원. 일대. 예. 회원 아니, 가맹점. 내 밑에 이제 가맹점도 파는 데지. 예. 그 많지. 그 질문. 카드 사용할 때가 많냐고요? 그건 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모든 가맹점만 가서 사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돼요. 그런데 가맹점으로 하면은 가맹점을 소개해 주신 분도 돈 먹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카드를 만들게 하신 분도 수당을 받으시니까 윈윈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데보다 할인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카드만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상거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 좋은 업체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는 뭐 칠순이 아줌마 뭐 그거 해갖고 뭐 슈퍼마켓 연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게 우선 몫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몫이 좋다는 얘기는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두 번째, 청결해야 돼요. 식당은 무조건 청결하지 않으면 손님이 갈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릴 수 있게끔 한 데다가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몰리는데 식당 주인하고는 제일 먼저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할 때 한 번 계약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바꿉시다. 그러면 손님들이 감을 못 잡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얘기할 때 컨트랙이 평생 가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 맨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상품이다. 지금 유통되는 게. 짜장면이 100원짜리였어요. 자, 얼마 깎아주실 거예요? 내가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 얼마 그 액수가 딱 돼갖고 그걸로 컨트랙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모션도 할인된 가격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으로 판매하는 데는 할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죠. 수수료 적죠. 할인이 되죠. 왜 안 가겠어요? 몰라서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놓으니까 그 지역만 가면 다다다닥 다 뜨네요. 업체 이름 뜨고 얼마 DC이 된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딱 하니까 이거는 무슨 맛집이고 뭐 이런. 맛집 뜨듯이 뜨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소개해가고 저기 매출 잘 되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그거는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화장실 좀 지저분하던데 좀 깨끗하게 하면 손님 더울 텐데. 그 카드는 현대고, LG고, 삼성이 우리나라에 가서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현대, 제가 그 개념이. 우리나라의 카드사에서 다 그 카드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맹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시스템만 붙이게 되면? ATM, 그러니까 현금 지급기가 되어 있는데 다 됩니다. 일반 카드 기기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카드로 지급하는 거. 네. 그러면 유니온페이로 보시면 돼요. 유니온페이는 이미 167개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크만 있으면 거기서 얼마든지 뭐 가능한 거죠. 제일 공부하시는 게 수당이 많아갖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이렇게 해갖고 순간순간 그냥 그 실시간으로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일주일 단위로 딱 이러면은 실적 수당 뭐 이렇게 해갖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좀 귀찮긴 합니다. 띵 하고 올리고 띵 하고 올리고.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예, 이 결제가 되면은 그 순간에 컴퓨터가 그 계산해갖고요.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용할 때마다 사용하실 때 여기서 매출이 올라오면 매출이 올라와갖고 찍 긁어갖고 거기 매출을 딱 올리는 순간부터 이렇게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가긴 알겠는데요. 예. 지금은 다 막 카드로 이렇게 계산하고 음식도 그러니까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이거를 카드를 터서 찍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하고게 하려면 예, 그 좋은 질문이 있어요. 자, 언제부터 카드 사용하셨어요? 욕심.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암호카드로 하세요. 근데 이제 잘 아는 집에 손님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소개해서 카드를 하나 쓸게 하면은 먹으러 온 그 손님들이 자기네 카드로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펴서 찍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 사람들 카드 보고 힘들지 않아. 한번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네. 어르신 말씀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죠. 내 식당은 일반적인 식당이에요. 그냥 와갖고 카드든 현찰이든 내고 받는 식당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라고 로고가 딱 나오고 마크가 붙어 있으면 느낌이 어떨까요? 좀 뭔가가 하이한 느낌 안 드세요? 새로운 이건 개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그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저거 할인 들어가잖아. 비슷한 집이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로만 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가맹점만 이제 모집을 했지만 코인을 가진 사람은 다수 아니에요. 다수들이 거기 쓰게 되면 여기서 코인으로 매출되는 부분이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예? 가맹점 맺은 사람이. 주식을 한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일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시는 분만 모르지 젊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 다 해.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한국에서 삼성하고 현대하고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비속어 써 있으면 그거 다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 인천공항에 가면은 파리바 게이트인데 그 한 군데 비트코인 예, 맞습니다. 거기 있어요. 네, 그거 알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결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두 번은 왜 그러냐면은 외국 애들은 이게 상용화가 돼 있어요. 파리 바게트. 네, 파리바 게이트. 유럽 거라서가 유럽 거니까요. 인천공항에 있어요. 인천공항에 딱 그 파리바 게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는 파리 그냥 바게트에 있어요? 파리 바게트만 가게끔 돼 있어요. 네. 선택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지 거기 누가 예. 근데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할인이 없는데 저희들은 정책을 아예 맨 처음부터 컨트랙을 할 때 할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그 저기 할인이 되니까 가는 거죠. 그 표만 보고 다니는데. 엄청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 1억 풀렸나요? 엄청난 숫자가 풀렸는데요. 웬만하면은 그 개도 물고 다닐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그 소개한 거 다방 같은 거 예방 소개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항공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여기 오신 분 좀 나이 드셨는데 젊은이들은 생각이 천 가지 만 가지로 쫙 퍼진다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전파가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온라인상에 거래가 바로 그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티켓도 뭐 그걸로 다 그 결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되고 있고요. 어차피 근데- 이제 카드를 사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는데 이제 처음에 주고 DHL 비용만 내게 되면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할인 받아가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서방님이 나가고 음식 드시면서 막 이렇게 카드 결제해갖고 결제금 매달 나가는 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액수가 지출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있는 거 빨리 가위 갖고 와 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 세상이 먼 세상이 아니고 여기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 자나요? 네, 자고 아이 있습니다. 피곤하구나. 제가 10년 후에는 지금 걔가 보고 듣고 하던 세상이 65%는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뭘로 있나요? 아이폰 이거 나온 지가 불과 10몇 년뿐이 안 됐습니다. 저희 어려서 영화에서 그런 거 지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쟤는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제 생활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요. 우리 로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보다 빠르고 보다 편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핸드폰, 난 지금도 머리 아파 뭐 이러지만
컴퓨터 쓰는 것보다 그게 편해요. 지금 이제 말로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불편하긴 해도 지금 말로도 하게 되잖아요. 누르지도 않고. 아, 그 아가씨 싹싹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과거처럼 뭐 홍길동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 앞서 있는 것 뿐이죠. 한국에 들어오니까 1년 됐다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가 처음입니다. 아직 안 됐다. 앞에 1년 못 됐다고요? 아, 그거는 해외에서. 해외에서. 한국에서 인성이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어요? 네. 참고로 지갑에 카드가 대문장 없는 사람은 궁금하신 건 우리 김 회장님이시나 아니면은 제 개인적인 메일입니다. 말레이 초이라고요. mallaychoi@hanmail.net인데요. 그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여기에도 그거 순서 되어 있는 것도 밑에가 되어 있나요? 네. 상당히 잘하시는데. 아니, 저번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회장님이 하시고요. 저는 코인 소개지, 뭐 코인을 갖고 지금 사실은 투자는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시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장님도 투자하는데 뭐 웬만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투자해갖고 돈이 묶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은 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좀 전에 봤잖아요. 빚을 갚잖아요. 조금만 더 돌리면 각자 다 벌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석기에서 딱 잡고 있으면 유통이 안 되는데 독립경화가 걸리면요 경기가 나빠져요. 다 못 산다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매입보다는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넓혀 주신다면은 그게 더 큰 소득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